당신 같은 주부들의 감상이라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샴페인 잔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죠. 강상그룹 본관 39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재계 인사들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 강태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 있어야 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강상그룹 부회장의 아내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였으니까요. 은재 씨, 청명 에너지라고 하셨죠? 태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재계 인사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의 제자분이 세우신 친환경 스타트업인데요. 기술력이 뛰어나서 투자 가치가 그건 당신 같은 주부들의 감상에 어울리는 잡동사니일 뿐이야. 태호의 말에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강 부회장 부인으로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경영은 취미가 아니니 테이블 세팅이나 신경 쓰시지. 태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인사들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아름답게 서 있고 조용히 웃고 필요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 비서 나유진이 태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이 태호의 손등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제가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하는 그런 접촉이었죠. 유진이 제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승자의 여유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굴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주부들의 감상,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MBA 과정에서 투자 전략 논문으로 상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강태호와 결혼한 순간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강상그룹의 품격을 높여주는 액세서리가 되었고 제 의견은 감상이 되었습니다.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수채화 꽃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보면 역시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라고 말할 그런 수첩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꽃그림 아래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청명 에너지의 주가 변동, 대주주 현황, 재무제표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태호가 이 회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지에 대한 제 분석이었습니다. 태호는 청명 에너지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가를 폭락시킨 후 특허만 헐값에 가져갈 계획이었죠. 제 아버지의 제자가 10년간 쌓아온 기술을 100명 넘는 직원들의 꿈을 그렇게 짓밟으려 했습니다. 정확히 태호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25해 전 아버지는 강상그룹에 혁신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강 회장은 아버지를 환대했고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특허는 강상그룹 명의로 등록되었고 아버지는 기술 유출 시도라는 누명을 쓰고 학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지만 아마 유진과 함께일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은재야,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오면 이걸 열어보거라. 내 할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여자였단다. 봉투 안에는 수십 개의 해외 계좌 정보와 부동산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사실은 놀라운 재산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청명에너지의 주가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호가 언론에 흘린 루머 때문에 주가는 이미 30% 가까이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자산으로 유령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푸른 새벽 투자 그룹. 새벽은 가장 어두운 순간 직후에 찾아오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명 계좌 개설, 변호사 선임, SEC 공시 기준 분석. 제가 MBA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 그리고 태호 옆에서 5년간 지켜보며 익힌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지만 머리는 명료했습니다. 태호는 제가 꽃그림이나 그리는 무능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저를 쓸모없는 꽃병으로 봤습니다. 강상그룹 사람들은 저를 예쁜 액세서리로 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두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상대가 무시하는 적이니까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 맨 위에 적었습니다. 1단계 주식 매집 시작. 목표 지분 52%. 예상 소요 기간 6개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상그룹 자선 행사에 참석했고 미술관 개관식에서 미소를 지었으며 태호가 원하는 대로 조용하고 우아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완벽하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늘 꽃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가끔 들어와도 역시 여자들은 이런 거나 하지라며 코웃음 치고 나갔죠. 그는 결코 그 스케치북을 넘겨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넘겨봤다면 수채화 꽃그림 아래 숨겨진 복잡한 차트들을 발견했을 겁니다. 푸른 새벽 투자 그룹의 주식 매집 현황. 저는 할머니의 자산을 48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시켰습니다. 한 계좌당 청명 에너지 지분 1% 미만씩만 매입했죠. SEC 공시 의무 기준인 5%를 절대 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태호가 가장 잘 아는 규정의 맹점을 이용한 겁니다. 죽음의 1000번의 쪼개기 매입. MBA 시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전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수백 번의 소규모 거래로 경영권을 가져가는 방법. 당시엔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3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청명 에너지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태호가 언론에 흘린 루머 덕분에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청명 에너지 기술 결함 의혹, 내부 회계 부정 가능성. 모두 거짓이었지만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저는 매입 버튼을 눌렀습니다. 23번째 계좌로 5,000주를 샀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네, 조심히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5년간 연습한 목소리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태호가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집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 매매를 이어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강 부회장 부인이 되었습니다. 태호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그가 떠나면 30분 동안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제가 허락한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4월 초 강상그룹 이사회의에 배우자 동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태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유진이 태호에게 서류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청명에너지 주가가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다음 주면 인수 제한을 넣으셔도 됩니다. 태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는군. 역시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유진이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꽃 그림만 그리세요, 사모님? 강 부회장님은 그룹 역사상 가장 큰 사냥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요즘 수국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색이 참 예쁘더라고요.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태호는 대화에 관심도 없다는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스프레드 시트를 열었습니다. 푸른 새벽 투자 그룹이 보유한 청명에너지 지분은 47%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호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인수 제한을 넣으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고 제 계획은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그는 받았습니다. 푸른 새벽 투자 그룹의 고문 변호사였고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서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52%를 확보해야 해요. 그렇게 급하게 매집하면 시장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음 주면 강상그룹이 움직입니다. 그 전에 끝내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태호와 결혼식을 올린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존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5월 첫째 주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태호가 회사에 있는 동안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척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점심 식사 약속이라며 은행 VIP실에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미술관 관람 후라며 공인회계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일정은 완벽하게 위장되었습니다. 강 부회장 부인의 우아한 일상 뒤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밤 노트북 화면에 최종 숫자가 떴습니다. 청명에너지 지분 보유 현황 52.3%.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6개월간의 밤샘 작업, 수백 번의 거래, 48개의 계좌.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걸까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보 완료. 청명에너지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하세요. 그리고 강상그룹 30주년 만찬이 3일 후죠? 그날 발표하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이사님, 정말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장 완벽한 무대예요. 태호가 승리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 적었던 그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었고 청명에너지 직원 100명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2단계 세상에 진실을 보여줄 시간.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3일 후면 강상그룹 창립 30주년 만찬입니다. 태호가 청명에너지 인수를 발표하고 재계의 박수를 받을 그 무대에서 저는 모든 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 아내가 아닌 푸른 새벽 투자 그룹의 대표로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고른 무채색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지나쳐 가장 안쪽에 숨겨둔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진홍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드레스였습니다. 은재야, 내가 정말 강해져야 할 순간이 오면 이걸 입거라. 빨간색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색이란다. 저는 드레스를 침대에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3일 후 저는 이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강 부회장 부인이 아닌 서은재로서. 그리고 태호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는 것을. 강상그룹 창립 30주년 만찬 당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침대에는 진홍색 드레스가 펼쳐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할머니의 용문양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해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5년간 입어온 무채색 옷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홍색은 제 피부를 더 빛나게 했고 눈빛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빨간색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색이었습니다. 비녀를 꽂았습니다. 용의 눈 부분에 박힌 작은 루비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비녀를 평생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진짜 싸워야 할 때를 위해 남겨둔다고 하셨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어디야? 차가 벌써 나갔는데. 따로 갈게요. 먼저 가 계세요. 무슨 소리야? 배우자 동반 행사라니까. 알아요. 제가 직접 갈게요. 태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끊은 것도 제 뜻대로 행동한다고 선언한 것도. 오후 6시 강상그룹 본관 그랜드 볼룸.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는 직원이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강 부회장 부인이 혼자 오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이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는 것은 더더욱. 사모님, 서은재입니다. 청명에너지 전략이사로 초대받았어요. 저는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청명에너지 이사회 명의로 발송된 정식 초대장이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초대장을 확인했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볼룸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호가 서 있는 VIP 테이블이 아닌 반대편 청명에너지 CEO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 이사님 오셨군요. 청명에너지 CEO 민준혁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모두 이사님을 믿습니다. 테이블에는 청명에너지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환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회사를 지켜낸 사람이라는 것을.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의 개회사가 이어졌고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태호의 발표는 8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8시 20분 태호가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이사회 결의안 승인됨. 사회자에게 전달 완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8시 30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강상그룹 강태호 부회장님의 특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연단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강상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청명에너지 로고가 떴습니다. 강상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청명에너지의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태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급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스러움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잠시만요, 뭐라고요? 사회자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태호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청명에너지 이사회로부터 공식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태호는 굳어 있었습니다. 청명에너지는 강상그룹의 인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분 52%를 보유한 푸른 새벽투자그룹의 대표이자 청명에너지 신임 전략이사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조명이 제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서은재 이사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볼룸 전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무대 위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만이 조용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을 올라 무대에 섰습니다. 태호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충격, 분노,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명에너지 전략이사 서은재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강상그룹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명에너지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강상그룹은 청명에너지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수가 아닌 해체였습니다. 태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강상그룹의 계획은 청명에너지의 주가를 폭락시킨 후 특허만 헐값에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일자리와 10년간 쌓아온 기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꿈을 모두 버리고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푸른 새벽 투자 그룹을 통해 청명에너지 지분 52%를 확보했습니다. 청명에너지는 이제 안전합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강상그룹은 제 아버지 서진우 교수의 에너지 저장 기술을 빼앗았습니다. 그분은 그 일로 학계에서 쫓겨났고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청명에너지를 지킨 것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잘못된 투자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탐욕으로 선대의 기술과 꿈을 파괴하려는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은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서은재입니다. 강 부회장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 당신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청명에너지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게 원로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서 이사님.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수습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저를 트로피로 봤지만 저는 당신을 나쁜 투자로 보았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풀어 서류 위에 놓았습니다. 결혼 반지도 벗어 함께 놓았습니다. 5년간 제 손가락에 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골라준 옷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에 쌓았습니다. 내일 기부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입고 싶은 옷은 제가 고를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전화 받아. 설명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서류에 사인하시고 변호사에게 보내주세요. 이혼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핸드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황금세장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3주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태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는 자신이 저를 무시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태호가 몰락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역시 침몰하는 배의 쥐처럼요. 저는 청명에너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명함에는 전략이사 서은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 부회장 부인이라는 이름표는 이제 없었습니다. CEO 민준혁 대표가 저를 환영했습니다. 서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을 놓았습니다.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푸른 새벽은 끝났고 이제 밝은 낮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